생각 중인데 심화 때문에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제가 정문적답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중학교 선행이 곧 초등학교 심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 선행을 한다고 해서 심화 능력이 뭐 저절로 형성되거나 일단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중학교 선행으로 어느 정도 심화가 다져지는데요. 저는 단순한 선행을 시키는 학원보다는 심화를 좀 신경 써면서 선행을 시켜주는 학원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 짤막한 답변입니다. 자, 길게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더 궁금한 사항은 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크림봉봉 어머님, 요거는 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행이 그런 극소수의 수학 엘리트를 위한 거냐, 대부분의 학생은 그 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정문적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선행에 거부감이 없다면 시키셔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가 선행을 하다가 전문가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밑에 학년이나 심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열심히 메꾸면서 선행을 하십시오. 이게 기준이고요. 그리고 임 작가님들이나 수학 전문가님들의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그 선행에 대해서 꼭 불안하시다면은 평범한 학생들은 가볍게 선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제가 그 질문에 적답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그 앞에 내용은 잘 푸는데 중간쯤에 보시면 4단계에서 반타작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를 제가 앞 영상에서도 그랬습니다. 1, 2, 3단계는 푸는데 4단계가 잘 안 풀린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학년이 높아질 때 어차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이 부족한 4단계 문제를 높은 학년에서 다시 메꿀 수 있고, 또 그 높은 단계로 가면 또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난이도 높은 문제를 못 푸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그 아이가 너무 많은 수학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훈련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아이한테 얘기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마 힘으로 안 되면 제가 수학 전문가 선생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부분에 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가 열심히 고민하는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요. 그동안에 다른 지식들을 못 쌓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제자 중에도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서 물론 수학 성적은 이렇게 하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100점을 받아야 될 아이가 한두 개씩 틀려서 100점을 못 받고 이런 일도 봤어요. 그러니까 입시 수학하고 학문 수학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이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수학에 생각하는 힘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아이디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나나 어머님, 교과 수준의 심화나 KMO 같은 것들이 상위권 학교 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이것도 정문적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수준의 심화나 KMO 같은 것들은 입시 수학하고는 상위권
실력의 학생한테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수학을 아주 좋아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런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시 수학에서는 KMO나 심화 같은 것도 어, 그 100점을 맞기 위한, 제가 바로 위에 분 상담을 해드렸죠. 100점을 받아야 될 아이가 두세 개씩 틀려서 그 만점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특목고를 가거나 과학고 영재학교를 갈 경우에만 조금씩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과학고나 영재고에서도 입시 실적 쓰면은 탈락이죠. 이거를 유념을 해 두시고,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하냐면, 이거는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런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걸까요? 자기 실력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진짜 입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비추입니다. 네. 그리고 녹턴 어머님, 자, 녹턴 어머님은 제가 미리 안 읽어서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학습은 시키지 않고 복습만 시키고 연산 문제집은 풀리지 않고 생활 속에서 각종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텀텀이 나누며 놀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저학년, 고학년까지도 이거는 가능하죠. 아마 그 이야기로 한다는 걸로 보여서 아직 9학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추론되는데요. 어떻게 했나 풀었을 때 39를 40으로 상당히 창의적이네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문제 푸는 거를 되게 좋아하네요. 그리고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그거 대견하죠. 이럴 때는 칭찬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쭉 밑에 내려보면 1031도 풀렸고요. 시간과 양을 정해서 접근하지 않고 놀이처럼, 이거는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놀이 수학에 빠지다 보면 그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하고 조금 차이가 나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도 같이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놀이 수학에만 빠지면 나중에 아이가 놀이가 아닌 거는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경직되었다 싶은 느낌의 학교 수학, 이런 수학도 같이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은 계속 풀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거는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그 중학교 저학년까지도 계속 쭉 시키십시오. 이거의 기준은 아이가 돼야 되고, 물론 엄마 욕심으로 권해 볼 수는 있어요. 아이의 그 수학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1%도 풀어낸다. 1%까지 풀어내면은 대단히 저는 영재성도 보인다. 감각이 좋다. 영재상까지는 모르지만 그 수학에 대한 감각은 있다. 왜냐하면은 그 책에 없는 방법도 이렇게 생각해내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은 저는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 외에 수학도 좀 신경 쓰시라.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해 드립니다. 진행구독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피아노 치는 목수 어머님은 그 글을 미리 안 읽었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위에 분하고 비슷합니다. 시메스 1031 올림피아드 최상위. 이거는 대표적인 사고력 수학이죠. 이 사고력 수학에서 올림피아드 그 시메스 1031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중학 선행을 병행해서 하면 굉장히 좋죠. 최상위는 진짜 초등학교 좀 지식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거고요. 올림피아드 시메스는 중학 선행하고 같이 보면은 되게 좋습니다. 어른들의 도움 없이도 8, 90% 정도 대단히 수학 감각이 좋습니다. 한 학기 정도 빠르게 선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답안지를 안 보고 계속
답을 찾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끈기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 네, 수학적 감각이 있는 편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과학고에 관심 있어 하고 아이가 관심을 가지니 네네 아이가 관심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어머님도 이런 자료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생각이 안 나서 못 드렸던 그 채널이 임태영 TV가 있거든요. 저도 그걸 수시로 봅니다. 그걸 보시고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분은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아이한테 수학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지만 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소서 쓸 때 그리고 뭘 써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경쟁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제가 다시 찾아야 되죠? 네. 영재고 과학고 진학하려면은 결국 수학 선행해주는 학원을 보내야 되네. 저는 네라고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원래 과학고 영재고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이상으로 저는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물론 선행이 주 목적은 아니지만 스스로 찾아서 공부가 하는 학생들이라면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KMO 필수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임태영 그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KMO 입상자가 몇 퍼센트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5분의 4 정도는 KMO 입상 실적이 없다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KMO 난이도가 요즘에는 KMO 난이도가 되게 쉬워졌습니다. 도전해 볼만하다고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근데 아직 초등학생 나이인 것 같으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학원은 되도록 지향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더라도 영재고 과학고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저도 되도록이면은 학원을 안 보내라고 권하는데요. 특수한 목적 이런 영재 좀 끼가 있는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완벽한 영재는 아니어도 영재처럼 보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이렇게 개발되는 부분들 때문에 요런 학생들은 약간의 이게 도움을 받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아, 사실 학원 도움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고를 갈 거라면은 굳이 학원을 보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주맘님 중1 딸이 혼자서 중1 수학 공부를 한다고 인강을 들으려고 했지만 이거 당연합니다. 사실 이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해봐도 인강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학생은 상위권입니다. 수학 공부를 할 줄 아는 학생들 그리고 좀 웬만한 상위권들 있잖아요. 상위권들도 인강을 듣긴 들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이해가 잘 되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상위권들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잘 알아들으니까. 근데 평범한 학생들은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어리거나 한 학생들은 잘 안 돼요. 인강만 들으면은 그걸로 공부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상위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중1은 어려워서 도와주기 힘들었어요. 네, 이거 힘듭니다. 이거는. 가외를, 가외는 더 악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실제로 학벌 좋은 선생님들한테 가외 받았다는 대치동 학생들한테 가외가 효과가 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이미 그 학생이 아는 것이 많고 수학 공부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신감도 있고 체계도 잡혀 있는 학생들이라면 가외를 받아서 실력이 쑥쑥 올라가요. 근데 가외를 왜 받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 학벌 좋은 그 가외쌤들이 가외를 하게 되면 그 가외쌤 입장에서는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뒤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학벌은 좋은데 가외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대학생 가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정이 우선시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수학 과외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꼭 받으시려거든 전문 과외 선생님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원 경력이 좀 있다면 좋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학원 강사 출신이면은 수많은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학원에 있는 자기 제자들하고 이 학생하고 비교를 해서 요즘 출제 경향이 이렇다 이렇다 바뀐 교과 과정은 이렇다 이렇게 민첩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충분한 아니죠. 다른 질문들이 있었네요. 말이 좀 새었는데 다른 질문들도 보죠. 원래 머리가 평범한 아이들은 저희 딸처럼 아닙니다. 이거는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까먹어요. 아, 제가 지금도 대치동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그랬죠. 물론 그 학생이 이 초등학생 그 6학년인데요. 고1 것까지 선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 평범한 학생들보다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서 이게 자기가 확실하게 이해했던 것들은 금방금방 기억을 잘하는데 조금만 꼬아진 내용은 다시 풀어도 뭐였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잘 까먹는다는 것은 그 아이가 그 수학 문제에 달통할 정도로 그 이해를 했으면 한 번 들어도 잘 안 까먹어요. 그런데 아직 공부 중인 과정에 있는 거를 까먹는 거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2번 항목 개념 한번 설명 듣고 와서 숙제 3일치를 해야 되는데 다음 과외 갈 때까지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스트레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 과외는 위험하다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 많은 선생님은 아이가 어려워한다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채면 아니면 아이한테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은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 과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외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다 싶어. 차라리 가외를 저는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구하려면은 제대로 구하시고요. 근데 제대로 된 가외 선생님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학생 스스로가 공부 플래너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엄마표 수학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다면 자주 질문을 해주세요. 어디까지 공부가 진행됐는지, 뭘 이해를 못했는지. 안 그러면은 아이를 망치는 게 바로 수학 과외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수학 과외라는 것이. 가해쌤도 대단해야 되지만 그 학생 스스로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요런 게 필요해요. 네. 그런 게 필요한 게 수학 과외니까. 그리고 사슴 어머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수학에 직접적으로 어떤 관여를 했다는 거죠?
더 이상의 연산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연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으면 연산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워크북은 싫어해요. 이 아이 성향,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마찬가지지만 그 똑같은 형태를 반복해서 하는 거 싫어해요. 대부분 학생들이. 예. 그 이런 연산이나 워크북 같은 거는 계산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빨리빨리 정확하게 이거 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됐을 때는 분명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예를 들어주셨네요. 그래서 저렇게 규칙을 파악하고 숫자를 계속 써들어요. 이런 학생들은 생각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네요. 왜냐면은 무슨 게임처럼 뭔가 알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하려니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은 안 좋아. 지루합니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맞는 수준보다는 한두 단계만 높은 난이도를 주셔서 그 도전욕을 일깨워주는 게 좋아요. 전문적인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선생님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가외를 받기보다는 자기 그 또래가 있는 학원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아이가 5살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걸 간과를 했네요. 5살이라면 굳이 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지금처럼 문제 풀 때 그냥 조금만 칭찬해줬다, 잘했을 때 칭찬해줬다,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조금 욕심을 낸다면 이런 아이를 다섯 살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더 나이를 먹었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야호님, 개통수학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댓글을 달았죠. 자, 여기 가셔서 한번 클릭하셔서 방문을 해보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분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지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